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리서치에서 중국과 신흥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 중국 내년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중국 리오프닝의 성과가 상당히 미진했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다르게 돌아갔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망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이나 주식시장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기에는 상황 자체가 여전히 대내로 리스크 요인이나 내부적인 어떤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단계적으로 좀 회복되는 과정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보고 있는 중국의 일단 큰 그림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중국의 최근의 수익성 악화, 상장 기업들의 전반적인 ROE 하락이나 투자 심리 부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책 쪽에서는 중앙정부가 다시 부채를 일으키는 레버리징 정책이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올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었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거의 내일로 예상이 되는 에이펙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나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탈중국 이런 쪽에서 이제 이탈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 역시도 좀 급하고 미국 역시도 내년에 약간의 이제 임시 휴전 형태로 포괄적인 정상을 좀 기대를 좀 하자는 게 저희가 3가지 정도의 이제 내년 상반기 중심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중국은 2년차 효과 2가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리오프닝 2년차는 결국에 가계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딘 속도지만 사이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소비나 재고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관련해서 집권 2년차, 즉 5년 기수 지도부의 1기 지도부의 이제 5년 차에서 이제 2년 차의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좀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환율, 장기 금리 그리고 중국 경제와 증시 전반적으로 내년에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완만하게 반등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이클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중국의 기업이익 관련해서 ROE, 즉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서 대내 여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반영해 갈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중국의 문제 그리고 내년의 숙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왼쪽 그림에 저희가 이제 중국의 가계나 기업이 전반적으로 올해 소비도 줄였고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도 줄이면서 금리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을 시행을 하면서 약간 일본화된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후유증도 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 역시도 제조업 쪽으로 상당히 쏠림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소극적인 모습을 올해 좀 보였습니다. 즉 민간의 전반적인 가계 기업의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ROE와 중국의 시장 금리 좀 보시면 금리도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금리 떨어진 속도보다 ROE나 이런 기업의 수익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심리가 더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정책이 올해 실효성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중앙정부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고 4분기부터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들 그리고 대외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게 필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갖고 있고요. 주도주 역시도 올해 예상과 다르게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과잉을 향해서 가는 형태를 보였고, 반대로 기존에 위축됐던 산업들은 여전히 회복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중장기 대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산업 대출 쪽에서 제조업 대출은 계속적으로 30%가 넘는 증가세를 유지를 하면서 아시는 신재생, 전기차, 배터리, 또 소수 이런 반도체, 소부장 같은 정부 육성이나 방향성 있는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쏠린 반면에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 회색선에 보이시는 대출은 올해 저희 예상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을 빨리 할 걸로 봤으나 여전히 올해 3분기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6년 가까이 중국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면서 산업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졌고, 보시는 이제 왼쪽에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를 포함한 승용차 판매량 월별로 보시면 상당히
계속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추세를 굉장히 하회하는 매출 기록을 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들이 결국에 올해 가장 문제였던 거는 탈부동산의 그 어떤 후유증을 이게 어느 정도 완충하지 못하고 쏠림 현상이 있는 제조업 쪽은 계속 쏠리면서 아시는 배터리 같은 산업들은 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반대로 소비나 부동산 쪽은 좀 미진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숙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상당히 올해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도 중국이 8월부터 실물 경제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좀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와 작년, 그러니까 2022년과 23년을 2년 평균에서 성장률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그 성장률이 중국의 장기금리나 주가랑 좀 많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2년 평균 성장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2분기가 이제 3.3까지 둔화가 됐다가 3분기에 4%대로 이제 회귀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연간으로 보는 한 4.7%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성장률은 올해 뭐 연간으로 5.2가 나오고 내년이 4.7, 뭐 5% 부근이 나오면 둔화되는 거나 횡보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 3% 성장과 올해 이제 대략 5.2% 성장을 평균해 보면 4%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4%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이 바닥에서 완만하게 오르는 성장률은 대략 4.7%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장기금리, 생산, 소비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단을 높이는 과정으로 현재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 이 과정은 아주 빠르거나 V자는 아니겠지만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특히 외국인이 원하는 건 신뢰, 또 대내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들, 또 중국 정부 정책이 뭐 이게 어떤 무능인지 혹은 의지가 없음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것들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 상승이나 또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또 미중 금리 차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려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왼쪽의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PMI라든지 장기금리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러 번 뒤통수를 맞는 상황에서 꿈쩍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 사실 내년에 돌아온다고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2분기 정도는 돼야 외국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의 변화, 즉 중앙정부의 레버리징, 두 번째는 부동산의 연착륙, 세 번째는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가 좀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앙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안 썼던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쓸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특별국채 발행이라는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1조 위안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연중에 10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기존에 추경을 연중에 했었던 시기가 뭐 97, 98, 또 2008년, 또 2020년 같은 딱 들어도 연도를 보시면 위기라고 느끼셨던 그 어떤 해에 그런 추경을 했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올해 안 했던 것들을 좀 힘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10월 특별국채 발행에서 시사를 했고 이게 점진적으로 결국에 연말에 이제 발행을 하고 실제 집행은 내년 2, 3월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경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고 계시는 중국의 이제 크레딧 임펄스라는 중국의 유동성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번 이제 9월 달을 바닥으로 다시 한번 미니 재확장으로 돌아서게 될 것 같고 내년 1분기 전까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즉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마지막으로 인하를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공급자 규제도 좀 완화를 하면서 중앙정부의 레버리징과 통화나 부동산 정책이 매칭이 되는 게 내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얘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 저희 자료를 계속 꾸준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저희가 중국의 부동산 지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거래라는 키데이터를 선행지표로 보고 있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라는 데이터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20%대 급감을 2년 연속 하면서 상당히 그 많은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고 기존에 했던 규제들도
완화를 했지만 수요 규제 외에는 공급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려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중국 부동산의 실수요, 즉 갑자기 뭐 중국이 일본이 되거나 갑자기 한국 같은 고령화가 가계부채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이제 조절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 연간 기준 주택 거래 증가율은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다. 즉 근거가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실수요 하단까지 올해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스퀘어미터나 이런 주택 거래 같은 키데이터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데이터 악화됐던 것들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조금씩 이제 축소해가면서 내년에 플러스로 주택 거래가 전환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의 뭐 많은 디벨로퍼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구조조정 자체는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뭐 실적이 더 부동산 때문에 악화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를 누를 정도의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거나 건설 경기가 여기서 뭔가 더 급냉하는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좀 데이터를 좀 주목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벌어질 중국의 건설 기성이나 신규 착공 같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3년 동안 이제 착공했던 데이터가 이미 선반영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 내년 상반기는 특별히 중국 건설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회복을 좀 할 걸로 보는데 문제는 내년 하반기와 2025년에 건설이 절벽이 좀 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격은 대도시 중심으로 내년 연중부터는 오히려 이제 공급이 줄면서 안정이 되겠지만 실물을 이제 관장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 급락을 더 대비를 하는 정책들이 1분기부터 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없었던 중국의 공급자 즉 디벨로퍼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그널들이 1분기부터 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중국의 이 부동산이 야기하는 부도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1분기에 최악을 좀 통과하면서 연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 관계의 포괄적인 정상화입니다.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기대가 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술 제재를 제외한 무역이나 뭐 군사, 외교, 인적 교류, 또 기후 이런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상, 합의 혹은 채널 복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임시휴전 형태로 내년은 조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저희는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수입을 더 현재 수요보다 줄이긴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가게나 기업이 특히 전반적인 중장년층 입장에서 느낄 때 미중 관계의 복원이 투자 심리나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진핑 주석이 건너가서 사진을 찍고 정상화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내년 내수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중국 정부도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양안 관계나 이런 것들이나 전반적인 변수들이 조금 진정되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 미중 관계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 저희가 펀더멘탈을 좀 조망해 보면 내년에 중국은 연간 대략 4.7에서 4.9% 정도 성장입니다. 올해 연간 5.2%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헤드라인 좀 둔화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평균 기준으로는 올해 4.2에서 내년 4.7까지 소폭 반등하는 걸로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년 두 가지 정도 2년차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기수가 5년인 지금 현재 20기 지도부는 작년 11월 리오프닝 직전인 10월 달에 출범을 했고 이제 내년이 드디어 이제 2년 차가 되는데요. 12월 중에 있을 예정인 3중전의 당대회를 통해서 경제 개혁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이 이제 경제를 항상 집중하는 패턴을 지난 20년 동안 보였습니다. 2년 차에는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경제 관련 정책들을 틀을 잡는 이제 회의를 이유로 전체적으로 경제에 좀 집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실제 재정 지출이나 명목 GDP 같은 것들이 2년 차에 좀 반등하는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상반기 중심의 중앙 정부가 이제 부채를 좀 더 일으키고 내년에 연간으로 보면 내수에 좀 집중하는 해라고 본다면 올해보다는 중국의 정책의 실효성이나 신뢰도 좀 제고가 될 것 같고요. 가계나 기업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계 소비는 완만하게 당초 기대보다는 상당히 느리지만 올해 2, 3% 정도였던 재화 소비가
내년에 4, 5% 정도로 반등하는 정도로 저희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가계가 올해 있었던 전반적인 부채를 상환하거나 소비를 오히려 줄여서 기존의 고금리를 갚거나 이런 것들의 현상들은 상당히 진정되는 것들이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재화 소비도 내년에 중속 성장으로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기업의 재고 사이클은 이미 재고 조정이 거의 극단으로 가고 있고, 전반적인 공산품의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은 내년 1분기부터는 재고 확장 사이클로 완만하게 회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디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사실 수요 부진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공급에 의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 부담이 좀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공산품의 물가라든지 PPI 같은 물가들이 바닥에서 내년 2분기 이후까지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그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업이익이 좀 회복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 전략 측면에서 상반기의 경우에는 5가지 정도 상고하적 모멘텀, 상반기에 좀 집중되는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합니다. 일단 중앙정부 재정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고정 투자 쪽에서는 올해 없었던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준공 관련된 데이터가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재고 사이클 역시도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수출 회복의 탄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1분기 역시 상반기에 좀 더 탄력적인 회복을 상고하적으로 보고 있고, 미중 관계의 효과 역시도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내년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중국의 차이나 플레이, 중국 관련주들이나 뭐 중국 증시 직접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가 좀 더 정책과 회복의 이제 초기 탄력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미국 금리에도 눌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지표라든지 또 중국 기업이익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눌려 있는데, ROE 기준으로 내년 수익성은 1분기부터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금리는 저희가 뭐 특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미국 금리로 인해서 느꼈던 이제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 환율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1분기부터 조금씩 사이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당장 돌아오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로컬 자금의 투자 심리나 수급이 먼저 개선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기업이익이 더 악화되지 않는 사이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본다면 이제는 조금씩 주가가 에너지가 이제 좀 누적됐던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상반기에 홍콩이나 MSCI 차이나 같은 것들이 본토 A주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섹터는 내년 1분기부터는 테크 쪽, 그리고 2분기는 소비재 중심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전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국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간 전망 발간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